코코푸디의 쿠킹 스튜디오.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에서 추운 겨울날 해먹었던 고추장 수제비 대신 아류작으로 김치 우동과 배추전을 해먹어 볼 거예요. 지금 같이 만들어봐요. 먼저 육수를 낼 건데요. 기호에 따라서 다시마로만 육수를 내도 좋고요.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채소 육수 또는 같이 곁들여 먹을 배추로만 육수를 내도 맛이 깔끔해요. 물을 500ml를 넣어줄게요. 멸치를 넣고 육수를 끓일 땐 보통 뚜껑을 열고 끓여야 된대요. 그래야 혹시 모를 멸치의 비린내가 나질 않아서 좀 더 구수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 배추전을 만든 배추를 썰어 볼 건데요. 보통 기준은 2~3장이면 충분한데 저는 지금 4장 정도 겹쳐서 썰고 있어요. 흔히 보던 배추전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배추전은 원래 통으로 부치는 건데 그러려면 하얀 대 부분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칼등으로 치거나 아니면 숨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소금 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배추를 잘게 썰어서 넣으면 따로 숨을 죽이지 않아도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추전 위에 올려줄 빨간 고추를 살짝 썰어 볼게요. 이 부분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마침 하나가 딱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없애는 개념 차원차, 그리고 모양도 예뻐지니까. 우동 위에 올려줄 파랑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 넣을게요. 그리고 대파도 같이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지금 제가 써는 고추나 대파는 꼭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혹시 파의 부위별에 따라서 용도를 알고 계세요? 파는 흰 부분은 국물용 요리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은 무침 요리에 적합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겉절이에 있는 파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건가 봐요. 메인 메뉴로 김치를 잘라볼 건데요. 김치는 식성에 따라서 한두 입에서 3입까지 정도, 1인분에서 그 정도 이상이면 너무 많이 짜지니까 이 정도를 준비해 주셔서 각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김치 우동에 들어가는 김치는 잘 익은 김치여야 맛이 나요. 만약에 신김치를 사용하신다면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국물이 오모리찌개처럼 새콤하면서도 시큼하면서도 자꾸만 끓이는 국물 요리가 돼요. 자, 배추 반죽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각자 선호하는 양 정도로 반죽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든지 부침가루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부침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재료를 묻혀봐서 골고루 밀가루가 재료에 묻어 있으면 전 그 정도가 딱 맞는 양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부러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이렇게 반죽을 했을 때 보면 물 부분이 너무 희뿌옇잖아요. 그럴 때는 부침가루를 좀 더 넣어서 알맞게 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냐면 우리가 먹는 스프 정도? 죽처럼 하면은 좀 밀가루 피가 두꺼워지니까 흔히 먹는 옥수수 스프나 크림 스프의 그런 질감 정도로만 되면은 반죽이 완성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부침가루에는 보통 소금 간이 다 되어 있어서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냈던 육수가 끓어오르면
그럴 때쯤에 다시마를 꺼내서, 보통은 약불로 줄여서 좀 더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이시면 멸치 육수가 더 감칠맛이 나는데, 저는 바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바로 꺼내 줄게요. 저는 멸치를 조금 더 많이 넣는 이유가 소금 간이나 간장 간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치도 넣으니까 김치 우동을 만들 때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시거든요. 저는 너무 짠 거를 먹고 싶진 않아서 김치로만 알맞게 간을 하고, 만약에 너무 싱겁다 했을 때는 김치 국물이나 간장, 소금 등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국물을 맛봤을 때 너무 시큼하다 했을 땐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럼 훨씬 국물이 은은한 단맛이 될 거예요. 한 소끔 끓이면 우동을 넣어줄게요. 이 우동이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산욱기 우동면이라는 건데 일단은 유통기한이 길어요. 유통기한이 긴 생면이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보관이 아니라 실내 보관이라서 넉넉하게 냉장고 유지도 할 수 있고요. 전골 요리에도 좋고, 이렇게 가끔 우동을 끓여 먹을 때도 좋고, 꼭 김치를 넣지 않아도 아까 멸치 육수에 우동면을 넣고 간장으로만 간을 하셔도 훌륭한 휴게소 같은 우동을 만드실 수 있어요. 면이 잘 풀어졌으면 파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꺼주셔도 돼요. 우동면은 50초에서 1분 정도면 이렇게 풀어질 정도만 돼도 금방 완성이 되더라고요. 국물이 졸아들기 전에 불을 끌게요. 한쪽으로 놓아주고 얼른 저는 배추전을 부쳐야겠어요. 우동이 불기 전에요. 이게 항상 궁금한 건데, 배추전을 먼저 부치고 우동을 끓여야 되는 건지, 우동을 끓여놓고 배추전을 부쳐야 되는 건지, 이 순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배추전을 한 장만 노릇하게, 이때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면 약간 튀기듯 바삭한 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죽은 최대한 얇게 펴서 구워주시면 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배추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배추 흰 대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두껍게 될 것 같아요. 이럴 땐 또 방법이 있죠. 자, 일단 틈새를, 구멍 사이사이를 반죽으로 메꿔 줄게요.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꿔서, 그나마 동그랗게 좀 된 것 같아요. 탄 부분은 건져내고, 자, 뒤집어 줄게요. 이 정도는 이제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울 때는 눌러주면서 익히면 좀 더 모양도 동그랗게 유지되면서 바삭하게 익히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분을 날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요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좀 더 눌러서 노릇하게 익힌 다음에 꺼내줄게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나서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잘 눌러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줄게요. 배추전은 근데 여기에 배추전은 그냥 밀가루로만 반죽해서 하는데 여기에 계란을 넣어도 또 다른 풍성한 맛이 있더라고요. 이건 각자 기호와 취향에 맞게 저는 부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추전을 부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파리로 부치는 거는 이파리 대가 딱딱하면 생각보다 좀 더 어려워요. 잘 익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아류작으로 항상 배추를 썰어서 넣고 있어요. 이 정도면 노릇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뒤집어서 열을 가해준 다음에 꺼내어 줄게요. 짠! 김치 우동과 배추전이 완성되었어요. 뜨끈하게 먹어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우동이 좀 불어서 국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따끈하게 그리고 집에 있는 손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이니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요. 코코푸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요리해요. 안녕!